네, 앞서도 보셨지만 정부가 북한의 원전 건설 지원을 검토했다는 문건으로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지지를 밝히는 등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경쟁도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간 정치에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북한 원전 문제부터 다뤄보죠. 자세한 얘기가 있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예, 우선 이제 검찰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가지고 산자부 공무원들이 파일을 지웠지 않습니까? 그 건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하드디스크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산자부 컴퓨터 내에 뽀요이스, 그러니까 핀란드 말로 북쪽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폴더가 있었고, 이 뽀요이스의 아래 이제 서브 폴더에 북원추라고 하는 이 폴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북원추 폴더 내에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을 추정케 하는 그런 내용의 파일이 있었는데, 그게 요번에 이제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밖으로 알려졌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쪽의 지도부는 이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비밀리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건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게 문제가 안 된다면 지울 리가 없는데 왜 지웠냐. 예. 이런 의심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야당에서는 이적 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했고, 오늘 시민단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야당 측을 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더라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구시대 정치라고 해서 선을 확 그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근데 지금까지 보면 대체로 지금 대통령이나 또는 정부에서 하는 해명이 설득력이 훨씬 더 있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말씀은 정상회담을 할 때 USB를 전달하긴 했었는데, 거기 지금 화력발전소나 수력발전소 고도화 또 친환경 발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도 들어있지 않고, 산자부 내에서 지워졌다 복귀한 파일은 남북 협력을 위해서 각 부처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산자부 쪽의 설명도 지금 청와대 쪽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원자력 발전소 하나를 지으려면 적게는 3억에서 한 3조에서 5조 정도의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에서 안 걸러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그럼 야당에 뻔히 이렇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것을 대통령이 비밀 약속을 했다. 이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니까 유엔의 허가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허가를 안 받고 대통령이 시도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군사 위성들이 촘촘하게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있고, 이 축구공 사이즈 하나도 이게 찾아낼 수 있는 건데, 운동장 몇 배 크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이게 발견이 안 된다? 그래서 상황적으로 불가능한 어떤 맥락의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야당에서 어떻게 보면 과도한 어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 때문에 더 이슈화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 부산을 방문했어요. 여기 가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쪽으로 다시 기우는 것 같은 그런 여론의 흐름이 좀 있었는데, 네. 이게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도 그 부산시장 선거는 엎치락뒤치락 아마 치열한 상태인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줄 요소는 분명히 된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늘 심지어는 이게 신공항뿐만 아니라 그 일본과 해저 터널도 뚫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 부산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런 모습들을 부산 시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서울로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금태섭 전 의원이 안철수 대표랑 같이 단일화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별말 없다가 오늘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단일화, 급물살 탈 수 있을까요? 안 대표 입장에서는 저는 받아들이라고 보는데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경선을 통해서 이제 선출된 후보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금태섭 후보 3자 경선 구도로 가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두 사람 간의 단일화를 통해서 안철수 대표가 뭐 상대적으로 좀 뭐 유리한 상황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본인으로 단일화되고 거기서 국민의힘 쪽의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마 금태섭 후보하고 만나서 그런 단일화 과정을 밟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 선거가 두 개잖아요. 예.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6월 달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KBS 토론회에 나와서 지방선거를 좀 당겨서 대선과 함께 치르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예. 선거법을 개정해야 될 텐데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 그게 지금 현재처럼 별도로 치르게 되면 비용이 한 2천억 이상이 추가로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관위라든지 뭐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하나로 모아서 치르는 것이 타당해 보여서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차피 지금 하나로 모아서 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쪽으로 지방자치단체 장선거에서도 표가 갈 가능성이 크고 분리해서 치른다고 하더라도 막 선출한 정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된 정당의 후보 쪽으로 표가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러나 저러나 똑같은 상황으로 예상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임기만 정상적으로 이제 통합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임기만 기존 임기를 정상적으로 보존을 해준다면 그리고 또 대부분의 지자체장들이 지금 민주당 쪽이 많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전체의 어떤 합의가 없이 민주당이 강행해서 처리하기는 대단히 불편한 문제여서 국민의힘 쪽에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리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안을 발의했어요. 161명이 여기에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예. 야당에서는 이게 법관 길들이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야당의 비판은 조금 타당성이 좀 적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임모 부장 이제 판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소가 돼서 1심 법정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긴 했지만 그 무죄 판결문에 보면 실정법상 무죄지만 헌법 위반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상당히 적나라하게 얘기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평판사들 회의에서도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법관 내부에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탄핵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아마 탄핵은 하는 게 맞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이분이 임기가 2월 28일자로 끝나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게 실제 실력이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한 대목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은 큰 틀에서 봐서 탄핵이 특별한 문제는 없고 탄핵해야 될 것 탄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